국가마다 정보기관 등에서 자국 및 주변국의 군사력 동향 등을 파악하지만 정확한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기관은 찾기 어렵습니다. 보통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육군은 기갑사단 등 기계화 부대의 규모, 해군은 함정, 척수보다는 배수량, 총통, 수공군은 4세대급 전투기 보유 대수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육군 전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 해군은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10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과 해군도 중요하지만 현대 전장에서는 제공권을 장악하는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공군 순위는 몇 위일까요? 10. 대한민국 공군 5세대 전투기 60기 도입 예정. 차세대 전투기 288주요, 기종 F-15K, F-16X 역시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강력한 공중 전력을 보유한 공군입니다. 유일한 단점인 공중급유기도 2018년에서 2019년에 A330말DT를 도입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4대도 도입됩니다. 또한 주력 기종인 KF-16 34대를 레이세일 레이더로 교체하여 점 5세대급 전투기로 개량 중이기 때문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터키 공군 5세대 전투기 48기 도입 예정. 4세대 전투기 213기. 주요 기종 F-16D. 형제의 나라 터키 공군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합니다. 터키 공군도 우리나라처럼 F-16, F-4 레프로를 운영해왔으며 F-35도 곧 도입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공군보다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KS-135 공중급유기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시리아 내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를 공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4.5세대 전투기 144기, 차세대 전투기 2만 20기, 주요 기종 유로 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F-15. 사우디아라비아는 서아시아에서 터키, 이스라엘, 이란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달러를 이용하여 미국산과 유럽산의 최신 무기를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중입니다. 사실 사우디도 F-35 전투기를 도입하길 원했었지만 잠재적 적성국의 첨단 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로비와 여러모로 껄끄러워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로 인해 무산되면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F-15의 CA-84기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7. 이스라엘 공군 5세대 전투기 9기 35가 도입 예정. 4. 5세대 전투기 25기. 4세대 전투기 297기. 주요 기종 F-30과의 얻어, F-10과 2. 말 그대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공군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전투 조종사들의 기량이나 실전 경험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한 지원 전력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크게 뒤처집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F-35를 도입하였습니다. 2014년까지 모두 50대의 F-35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공군 4.5세대 전투기 150기, 4세대 전투기 119기. 주요 기종으로 실시 미라지 2010. 역사상 최초로 전투기를 군대화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공군은 1909년 프랑스 육군 항공대로 창설되었습니다. 프랑스 공군은 장비의 대부분을 자국 사안으로 충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IS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프랑스 공군이라고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영국 공군 5세대 전투기 17+121기 도입 예정. 4. 5세대 전투기 148기. 4세대 전투기 100기, 주요 기종 F-35 유로파이터 타입은 미국 최후방 국가인 만큼 F-35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하지만 영국은 2010년에 들어서면서 영국 경제가 흔들리자 무서울 정도로 군사력을 감축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도입한 유로파이터 트렌치 155를 업그레이드할 돈도 유지할 돈도 없어서 전량 중국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730제의 허균 리스 수송기도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퇴역시키는 등 엄청나게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축해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중국 공군 5세대 전투기 10기 4.5세대 전투기 200기 4세대 전투기 6-27기 주요 기종 수 27SK K슈 30KK 중국은 공군 병력 수도 세계 최대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거대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쯤에 스텔스 제21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예상외로 공군 조종사들 숙련도도 높아서 수-27 제10 탑승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은 180시간 이상입니다. 참고로 미군이 18만 194위대 우리 공군이 150시간 정도입니다. 3. 일본 공군 5세대 전투기 1+41기 도입 예정사처럼 5세대 전투기 80km 길이, 4세대 전투기 199기. 주요 기종 F-352 F-15제. 항공자위대의 공대함 전력은 미 공군 못지않게 매우 뛰어납니다. 전투기는 중국 공군에 비해서 질적으로 우세하며 조기 경보 및 관제 능력도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만일 일본이 장거리 타격 능력마저 강화한다면 항공자위대의 모습은 더욱 위협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도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에 필적하는 공군 전력을 가진 나라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 공군 5세대 전투기 11+ 전기 도입 예정. 사전 5세대 전투기 341기, 4세대 전투기 539기. 주요 기종 소위 17파. 아무리 러시아가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2000년대 들어 러시아 공군에 다시 신형 장비가 대규모로 배치되기 시작했고 미 공군의 스텔스 전략에 대항하기 위한 카운터 스텔스 능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여 현재 수-35와 같은 신형 전투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일본을 20분 안에 지구에서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공군 5세대 전투기 480+ 2343기 도입 예정. 사정 5세대 전투기 전기 4세대 전투기 1861기 주요 기종 F-22, F-35, F-28. 세계 최대 규모 역사상 최강의 공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모든 군대 중 유일하게 최첨단 미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제공권을 상실해본 적이 없고 적기의 격추 천적 역시 화려할 정도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대입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당장 미 해군 항공단의 전력은 미 공군을 뺀 나머지 모든 나라들의 공군력을 능가합니다. 한마디로 미 공군이 없어도 미 해군 항공단 전력으로도 압도적인 세계 1위 전력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9번째 세계 최고 수준 성능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 등극. 대한민국도 이제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서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게 될 F-352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지난달 우리나라에 무사히 착륙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3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매끈한 외형의 스텔스 전투기 F-35 2대가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9번째로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7조 4천억 원을 투입해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작사인 미국 로키드 마틴이 텍사스주에 있는 공장에서 한국 정부에 납품할 F-35를 제작하는 동안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훈련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미국 로크 공군기지에서 한국 조종사가 처음으로 단독 비행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F-35A는 우리 공군이 2018년 말까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한 6대 중대로 미국의 비행훈련을 받은 우리 조종사들이 참여하는 수령 절차를 거쳐 올해 5월께 전력화됩니다. 4월 이후로도 거의 매달 F-35대씩이 국내 도착해 올해 말까지 총 10여 대가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문한 F-35의 40대가 모두 전력화되는 시점은 2021년입니다. F-35A는 뛰어난 스텔스 능력을 바탕으로 지원 전력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목표물을 선별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스텔스는 레이더파 적외선 음향 광학 등에 의한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최근 개발되는 고성능 전투기는 대부분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 중리대에 의한 탐지를 최소화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눈에는 보이더라도 레이더에는 탐지되지 않기 때문이죠. RCS란 레이더의 전자파가 반사되는 양을 감소시키는 개념으로 RCS의 크기는 항공기 크기가 아닌 스텔스 기술을 적용해 좌우됩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이기도 한 F-35의 스텔스 기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힌다. 레이더에 탐지되는 F-35A는 하늘을 나는 원래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는 적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 전투기 레이더에도 탐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공대공 전투 때도 유리합니다. 우리 정부가 2014년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당시 경쟁 기종인 F-15와 유로파이터보다 가격이 비싼데 F-351을 선택한 이유도 스텔스 성능 때문입니다. F-35E를 선택한 대가로 우리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대수를 60대에서 40대로 줄여야 했습니다. 정부는 F-35에 20대를 추가 구매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F-35가 도입을 결정할 당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는 시기여서 북한 내 전략 목표를 은밀히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만 대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2018년 말 동해상에서 불거진 한일 레이더 위협 비행 갈등으로 일본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의 40대를 이미 도입했고 추가로 F-35의 63대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42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독도 지역 분쟁 등으로 일본과 군사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없으면 항공 전력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에 맞서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중국과도 이어도 관할권 등을 놓고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이자 첫 스텔스 전투기인 제-20을 삼둥반도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군용기는 거의 매달 한국 방공 10대 구역에 진입해 우리 공군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통보도 없이 한국 방공 10대 구역에 진입하는 중국 군용기와 이에 대응해 출격하는 우리 공군 전투기 사이에 자체 도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 전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군용기도 심심치 않게 통보 없이 한국 방공 10대 구역에 진입해 우리 공군이 긴급 출격하곤 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는 100km로 F-352보다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면서 유사시 미국 공군의 스텔스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독도 혹은 이어도 상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우발적 충돌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고성능 스텔스 기능이 구비된 전투기는 유사시 별도의 지원 전력 없이 최소한의 전력으로 은밀 침투 공격이 가능해 항공기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임무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주변국의 스텔스 전투기 확보 전망을 고려해볼 때 주변국 대비 대동 또는 우세한 전력을 확보해야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